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큐다마입니다. 오늘 아마 엄청 흥분할 거예요. 제가 텐션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단 댓글을 좀 받고 그 중에서 조금 흥분해서 할 말이 있는 댓글을 받고, 그리고 뭐 악플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공부가 설레임이 되는 순간, 조승우 작가님. 이거는 엄마들 한 번씩 밀리의 서재에 있거든요. 저도 그걸로 오늘 운동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엄마 심리 수업을 운동하면서 밀리로 듣다가 몇 번을 울컥해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책도 오늘 제가 2번 울컥해서 아무튼 강추합니다. 이 책은 사서 우리 캐리스 읽으라고 하면은 되게 좋아하면서 잘 읽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공부를 막 해야만 한다 이런 걸 강조하는 책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서 저희 아이 줄 건데 정말.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조승우 작가님이 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은, 이분도 서울대 가셨잖아요.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혹여 뭐 입시 결과가 혹시 안 좋더라도 정말 잘 살 거예요. 일단은 먼저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사교육으로 공부를 시키면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게 급하기 때문에 지금 뭐 기다려주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댓글 보고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내 유튜브 캐다맘 TV는 구독자가 늘기 어렵겠구나. 사교육 뺑뺑이는 아니다. 이걸 계속 고수하는 한 제 유튜브가 빨리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신념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념은 소명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 목적.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또는 뭐 취업을 하고 또는 뭐 일을 하고 그리고 내 아이를 키우고 내가 사는 목적, 그게 소명이죠. 이게 이제 신념이에요. 근데 조승우 작가님 같은 경우 어릴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대. 외교관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모아서 실제로 정치 외교학과에서 어떤 걸 가르치고, 그리고 외교관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하고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으니까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그걸 이제 행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에 방해된다고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덕후 같은 거예요. 하나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지금 시대는 정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마흔 수업에서도 읽으셨을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덕질을 해야 되거든요. 연예인 막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꽂혀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자기 개발이 덕질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저의 덕후 대상은 자기 개발. 내가 개발이 되고 남이 개발되는 거 도와주고, 이게 저는 완전 약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꾸이백 커뮤니티 운영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는 일을 너무 즐겁고 좋아서 행복해서 미치겠는 그렇게 제가 지금 봐봐요. 내가 정말 궁금한 걸 공부를 하는 게 진짜 공부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조승우 작가님 보니까 이런 마인드로 고등학교 때 벌써 그렇게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결과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끌려가듯이 그냥 사교육 뺑뺑이로 하는 공부 있잖아요. 그걸로 물론 극소수, 제 생각에 극소수예요. 극소수가 그 사교육 뺑뺑이만으로 좋은 입시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교육 뺑뺑이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사교육 뺑뺑이의 정의라 영어, 수학 학원 다니는 거라고 하면 우리 캐리스 얘 빼고 다 다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제 말은 이 90% 아이들이 영어학원, 수학학원 다 다니는데 스카이 가는 퍼센트는 적잖아요, 여러분. 제 말은 이렇게 사교육 뺑뺑이만으로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 책 읽어보세요. 여기 그 데이터가 다 나와요. 아니, 정승희 선생님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특목고에 가르치신 분이잖아요. 거기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본인 아이들을 사교육 뺑뺑이 안 시킨다고요. 수동적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공부 안 시킨다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공부시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최상위권은 될 수가 없어요. 중상위권은 될 수 있어요. 돈 엄청 들이고 애 엄청 관계 엄청 안 좋고 애는 본인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하고 최상위권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 어차피 못 한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주도적으로 주도성, 자율성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본만 하라고. 기본만 하고, 정말 이렇게 하시면은 최상위권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학원과 이런 거 활용 중고등학교 때 실컷 하면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 기본만 잡아주면 된다고요. 중고등학교 가서 얘가 정말 마음 먹고 주도적으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너무너무 기본이 안 되는 그 상태가 오히려 초등학교 때 사고력 뺑뺑이 한 아이들이 그래요. 왜냐? 책을 안 읽어서 문해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흥분이 되네. 울컥한 부분 2개만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밤새 얘기해도 안 돼. 일단 첫 번째 제가 울컥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 작가님이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학교를 좀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2달 동안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이제 완전 쉰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제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침 차려놓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편지를 매일매일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안 읽은 거죠. 왜냐면은 이제 우울증 상태이고, 그리고 공부랑 뭐 다 포기한 상태. 그리고 또 심지어 그땐 뭐 이제 사춘기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편지를 읽은 거죠. 근데 편지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무리 어떤 좋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고 막 이렇게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지금 부모님이 바라는 어떤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그런 학생이 아니고 지금 학교를 무려 쉬고 있고, 게다가 우울증이라는 병까지 걸려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믿는다. 넌 잘 될 거다. 넌 할 수 있다. 진짜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시 들어가서 이제 회장 선거 나가겠다 했을 때, 워낙 그 전에 우울증이었고 또 친구들에게 막 따돌림도 받고 안 좋았어. 지지하는 친구가 뭐 한두 명 1%, 2%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회장 선거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막 말렸대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냐하면은 더 상처받고 또 진짜 우울증이 도질 수도 있고 이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승우 작가님도 그 당시에 좀 그런 것 같다, 이제 약간 자신이 없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 진짜 잘 못할 것 같지 않냐,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동안 이 작가님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작은 성공들 해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30점 받았었는데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점 오른 거, 이런 작은 성공들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나의 작은 성공들을 막 듣는데 다시 자신감이 생기고 열심히 해야겠다. 친구들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연설 10분 만에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설에 대해서 막 덕질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한 연설인데 다 찾아가지고 결론은 정말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외교관에 대해서 친구들을 또 모으고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정말 자존감이 올라간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덕질의 그 어떠함을 알게 된 거죠. 그러한 덕질 근성으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왜 그 스터디 코드에서 Y 공부법 계속 끝까지 Y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이제 울컥한 포인트가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영화죠.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 학생들은 다 부모님이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막 하버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만 한 걸 주입시고, 이제 이 선생님이 와서 이 학생들의 생각, 마인드를 확 바꿔준 거예요. 네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뭐 의사가 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가 이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예요. 연극 배우가 되어야겠다. 근데 부모님의 엄청난 반대로 인해서 결국 자살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죠. 학교를 떠날 때 그 학생들이 다 같이 캡틴, 마이 캡틴, 진짜 소름. 이런 선생님이 진정한 선생님이죠.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 학교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눈물이. 정말. 애들은 되게 꿈이 많고 전 연령대에서 10대 때 가장 자존감이 낮아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원래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에서 공부 가지고 다 자존감을 다 깨부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자기만의 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걸 찾고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진짜 자기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걔는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조승효 작가님은 분명히 그런 눈빛으로 공부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정말 외교관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걸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위해 하는 공부. 그냥 친구보다 이기기 위해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학교 간판을 위해서 하는 공부? 그거는 동기부여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걸로 사실 공부 잘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요. 수능 하고 학교 공부 성적 잘 받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진짜 목숨 걸고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스카이 이런 거, 인서울 할 수 있거든요. 되게 힘듭니다. 아, 진짜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랑 아웃스탠딩 티처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선생이다. 이런 얘기를 아웃스탠딩 티처에서 나오거든요. 아, 근데 정말 그 죽은 신의 사회 선생님은 정말로 진정한 선생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뭐 그런 진정한 선생이 없다? 그리고 뭐 학원 선생님은 당연히 사실 잘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넋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진정한 선생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엄마가 그 진정한 선생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는 아이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조승우 작가님의 이 책에 쭉 한 3분의 2 정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그 진정한 선생, 이 사람들의 공통점, 또 스터디 코드에서도 나왔죠.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 부모의 공통점은 얘네들을 믿어주는 거거든요. 믿음.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리더 있잖아요. 리더. 진정한 리더는 구성원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로 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재 능력을 끌어주려면요, 그들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못 믿어서 그래서 잠재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잠재 능력 나오지 못하게 방해 엄청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엄마가 진짜로 믿어줘 보세요. 진짜. 믿어주면 이 아이들이 속에서부터 잠재 능력이 나와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믿어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 되게 추상적으로 들으시고 또 뭐 저희 애들 공부 하나도 안 시키는 줄 아는 것 같기도 한데요.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좀 한량이라 놔두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캐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책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웃라이어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오랜 시간 많이 하기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기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수백 번 같은 동작을 연습을 하는데 그때 굉장히 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동작이 정말 이 동작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좀 더 아름다워 보이나? 아닌가? 이런 걸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도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너 어느 정도 하고 있니? 이런 거 계속 확인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캐리스도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있고요. 정말 초등학교 때는 기본만 하시고, 제가 영상에 사도 많이 말해가지고 책 읽고 놀고, 그리고 중학교 가서 정말 본인이 해야겠다 해서 하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를 하지만 아이를 믿어주는 거는 사실은 엄마인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은 아이도 믿기가 훨씬 쉬워요. 정말 여러분 자기 개발하세요. 전에 무슨 영상이었지?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면은 자녀에게 감동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할 수 있다라고 진짜 믿어주는 거. 저는 정말 그게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덮어놓고 우리 아이들 믿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기 개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자신이 정말 책 읽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 내가 궁금한 거를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막 알아가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나란 사람이 원래 나 학창 시절에 공부도 못했고, 또는 나 책이라고는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또는 뭐 저 같은 경우
몸 진짜 약하고 운동이라고는 안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게 됐고, 자존감 낮고 우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 되었고, 이런 나의 변화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스스로 믿잖아요. 나를 믿을 수 있으면은 나의 아이도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 하시라, 딴 거 아니고 미라클 모닝부터 시작을 하세요. 미라클 모닝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난 미라클 모닝은 좀 해봤다. 사실 제일 좋은 게 운동, 독서, 미라클 모닝. 제가 이제 이거 3종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 꾸3종. 그냥 이거 하나 해보세요. 이걸 하나를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네, 쉽지 않아요.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하고, 그리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근데 독서 10분만 읽어도 돼요. 운동 15분만 해도 돼요. 그리고 아침에 내가 약속한 시간에 일어나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 꾸3종 예를 들어 한 번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해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리워드를 막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워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작은 성공이에요.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꾸부클이라든가 또 꾸블류 이런 거,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독서라든가 또는 막 아웃풋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더 발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거죠. 나를 되게 믿을 수 있잖아요. 내 아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자기계발 시작하고 저희 애 잡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는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오늘 너무 안 웃고 평소에 너무 웃어서 문제였는데 너무 심각하게 막 흥분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 정말 우리 아이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어머니들도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